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필러의 흘러내림이 주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흘러내린 필러를 녹였더니 바로 눈이 다시 꺼지면서 부어 보이는 현상이 훨씬 없어졌다라는 것까지 이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오랜만에 TV에 등장하셔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구본승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눈꺼풀 필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찾아보게 됐는데, 구본승 씨가 이제 최근에 어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꺼풀에 필러를 맞았었는데 그거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위가 꽤 많이 꺼져 있는 눈이었었는데, 이 사진이 보니까 2016년 사진이더라고요. 이때도 눈 꺼짐은 꽤 심해 보였었는데, 최근에 나온 사진에는 이렇게 눈 위가 거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권투하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정도로 이제 많이 부어 보이고 처져 보이는 형태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눈꺼풀이 처짐이 심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부어 보이는 현상이 왼쪽에 비해서는 오른쪽 눈이 더 심하게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본승 씨가 이제 눈꺼풀 필러를 작년에 맞으셔서 이렇게 눈이 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이 눈꺼풀이 처진 현상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필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눈꺼풀 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눈꺼풀이 꺼져 있을 때의 눈을 이렇게 세로로 자른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눈꺼풀이 이렇게 꺼져 있을 때의 눈꺼풀 속눈썹 라인이 대략 이 정도 위치고, 이렇게 눈꺼풀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안쪽으로 이 정도 접혀 들어가 있었다면, 만약에 눈꺼풀을 필러로 채우든 어떤 형식으로 채워서 눈꺼풀이 차오르게 되면 이만큼의 각도가 있던 피부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속눈썹 라인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눈꺼풀 처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눈꺼풀 필러를 했던 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기에 쌍꺼풀이 이렇게 선명하게 크게 있던 게 쌍꺼풀이 작아졌어요. 실제로 눈이 처져서 작아진다 정도는 아니지만 쌍꺼풀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분도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왼쪽 눈이 훨씬 많이 꺼져 있는데, 많이 꺼진 쪽의 쌍꺼풀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필러를 주입해서 눈꺼풀이 차오르면 이렇게 쌍꺼풀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물론 눈 크기 자체가 작아지진 않았고요. 이분들 보면 쌍꺼풀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꺼짐이 심한 눈을 채웠더니 이때는 눈이 작아 보이고 약간 덮인 느낌이 들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분도 보면 굉장히 눈이 많이 꺼져 있고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작게 보이면서 속눈썹이 이렇게 말려 올라간 듯한 느낌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눈꺼풀 필러를 해서 눈꺼풀을 채우면 거의 속쌍꺼풀처럼 쌍꺼풀이 덮이면서 눈이 약간은 처진 듯한 느낌. 실제로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처진 느낌이 별로 들진 않지만 예전 눈에 비해서는 약간 눈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 필러를 하고 나면 꺼져 있던 만큼이 피부가 내려오면서 눈을 약간 덮으니까 쌍꺼풀이 작아지든 눈이 작아지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필러가 흘러내리는 증상입니다. 눈꺼풀이 꺼지는 상황을 세로 단면으로 보여드리면, 눈 위에 있는 요 경막이라는 구조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있는 지방이 살짝씩 빠지면서 이렇게 눈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눈꺼풀에 필러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 경막의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필러를 집어넣어서 눈꺼풀 꺼진 걸 채우게 되는데, 이 꺼진 양이 많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필러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경막이라는 구조와 눈둘레에 있는 근육 사이의 이 공간 안에서 이 필러의 무게 때문에 이 필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경막이란 조직과 앞에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각각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사이에다가 필러 덩어리를 집어넣어 놨는데 이 필러 덩어리가 무거우면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런 현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보이느냐, 자 보면 이렇게 많이 꺼져 있고 너무 접혀 있던 눈을 펴기 위해서 이제 필러를 많이 집어넣었더니 한참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눈 쌍꺼풀 라인으로 통통하게 필러가 흘러서 고여 보이는 게 보입니다. 사실 이때는 10주 정도라서 이거는 부기도 같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꺼져 있는데 여기 꺼진 데를 채우면서 겹쌍꺼풀들을 풀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집어넣은 필러가 이렇게 부어 보이고 흘러내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필러의 흘러내림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눈꺼풀 필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기는 눈꺼풀 처짐과 필러의 흘러내림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는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눈꺼풀이 차오르면 그 늘어진 남아도는 피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필러의 흘러내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화경막이라는 구조와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안에 필러를 집어넣는데 그 필러의 무게 때문에 필러 분해되기 전에 필러가 흘러내려서 아래쪽으로 고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눈꺼풀 꺼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이 처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는 방향 중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은 모두에게 생기지만 눈꺼풀이 꺼지는 분들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일단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과 꺼지는 현상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스트레스인가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꺼진 건 상관없는데 이제 처진 게 문제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필러를 넣고 뭐 지방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눈꺼풀을 채울 게 아니라 처진 눈꺼풀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 될 거고, 나는 처진 눈보다는 눈꺼풀이 꺼져서 보기가 싫고 눈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집어넣고 지방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눈꺼풀을 채우게 되는데, 많이 시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꺼진 눈꺼풀이 차오른 건 좋은데 쌍꺼풀이 작아지거나 처져 보이는 눈매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 라고 해서 다시 녹이는 경우가 간혹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꺼풀 시술을 하면서 항상 미리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 취향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눈꺼풀 꺼짐인지 처짐인지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러의 흘러내림 같은 경우는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실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시술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나는 눈이 다시 꺼지더라도 그냥 덜 처져 보이는 게 좋아요, 쌍꺼풀이 다시 커지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주입했던 필러를 녹이면 됩니다. 또 필러가 흘러내려서 눈 쌍꺼풀 위든 뭐 속눈썹 위든 이렇게 해가지고 필러가 고여 있다, 그건 역시 그냥 필러를 녹이면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구본승 씨가 73년생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제 눈꺼풀이 많이 처질 때도 됐고 원래 눈매 자체도 처져 있는 눈매시기 때문에, 그리고 꺼짐도 꽤 심했었고, 이런 경우에 눈꺼풀에 필러를 채워 넣으면 그 늘어져 있던 피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눈꺼풀 처짐 현상도 실제로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앞선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지만 처짐이 생긴 부분을 잘 보면 바깥쪽이 이렇게 부풀어서 동그랗게 그 부분이 특히 더 부어 보이는데, 그건 이제 필러가 흘러내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긴 하는데, 특히 필러가 흘러내린 게 훨씬 더 보기 안 좋게 부어 보이게 만드는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 눈매에서 그냥 처지기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처져 보인다 정도가 되는 거지 부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필러의 흘러내림이 주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흘러내린 필러를 녹였더니 바로 눈이 다시 꺼지면서 부어 보이는 현상이 훨씬 없어졌다라는 것까지 이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필러의 흘러내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는 필러를 소량만 주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눈 위에 있는 안화경막이라는 구조와 눈둘레 있는 근육,
요 사이에 필러를 집어넣게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간 필러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필러는 최소한으로 요만큼만 넣고 대신 이 안화 경막 안쪽으로 필러를 더 넣어서 채우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 필러를 소량만 넣는다. 그러면 눈꺼풀이 많이 꺼진 분들의 경우에는 그 꺼진 눈꺼풀을 다 채우기 위한 필러를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 대신에 이 경막 안쪽으로 필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막 안쪽으로 넣은 필러는 아무리 흘러내려도 이 경막에 막혀서 더 흘러내릴 곳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에도 필러를 많이 넣고 나면 그 부기가 생기고 바깥쪽에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부어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과량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만 살짝 녹이면 되는, 쉽게 해결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흘러내릴 수 있는 부위에 넣는 필러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경막 안쪽으로 필러를 집어넣는 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꺼풀 필러를 했을 때 눈꺼풀 처짐이 생기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필러가 흘러내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눈꺼풀 처짐인지 꺼짐에 대한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둘 다가 고민이라면 그 중에 어떤 쪽을 더 치중해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러를 넣는 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처짐을 해결하기 위한 거상 수를 한다든지 눈꺼풀을 올리는 류의 다른 치료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필러의 흘러내림을 막기 위해서는 필러가 흘러내릴 수 있는 부위에 넣는 필러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 중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필러를 맞고 오시는 경우에 보면 주된 문제가 눈을 감았을 때 울퉁불퉁하게 비쳐 보인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가 흘러내려서 이렇게 통통하게 고여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눈꺼풀 필러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에서 이제 필러를 맞았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꺼진 눈꺼풀을 다 채우기 위해서 경막 바깥쪽으로 너무 필러를 많이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